조국은 자기를 금수저라 했는데 조국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은 도금수저다. 일본말로 맥기라고 우리 그랬죠. 도금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 성분의 얇은 막을 입히는 걸 이 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이라고 하는 금메달도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주석이나 이런 데다가 위에다가 금을 이렇게 도금하거나 아니면 은에다가 금을 입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겁니다. 조국 아버지는 은행이든 여기저기서 돈을 막 빌려가지고요. 또 무슨 기보 등에다가 보증까지 씌우고 은행에서 빌린 거를. 심지어 조국의 동생이 사채까지도 또 이렇게 빌렸습니다. 학교 재산을 상대로요. 그래 놓고는 빚은 안 갚고 다 떼먹었습니다. 그래서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여러 빚 중에 안 갚아서 42억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고 조국 엄마가 18억, 조국하고 조국 남동생이 12억 몇천만 원씩 해서 나나 갚으라고 법원에 판결까지 떨어졌죠. 근데 조국은 아버지가 21원 물려줬고 한정상속을 신청해서 나는 그 중에 6원을 받았으니 6원만 내겠다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지한테 6원을 받은 사람이 지가 금수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전적 의미로 금수저가 무슨 말입니까? 흙수저, 은수저, 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을 할 때 그 금수저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 그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금수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도 속담에 그자는 태어날 때 입에 은 스푼을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은 기껏해야 아버지한테 6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눈 빚을 떼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금수저입니까? 도금수저도 못 되고 흙수저도 못 되지요. 그래서 저는 금수저이자 강남 좌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자극을 했습니다. 조국은 미안하지만은 아버지가 몰래 뒤로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떼먹고 또 학교 재산 팔은 돈도 떼먹고 이래가지고 조국이 유학 가는 버클리 유학 자금도 대주고 로스쿨에 그것뿐만 아니라 조국이 와서 IMF 때 집을 쇼핑하도록 돈을 대어줬다면 그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금수저가 아니라요. 사기 도금수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를 갖다가 강남 좌파로 했어요. 강남 좌파는 한국 사회의 신계층을 하나로 몸은 상류층이지만 의식은 프롤레타리아적인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에 강준만 교수가 처음 썼고, 자, 의식은 좌파인데 돈은 많은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의 종사자라든지 신개념의 전문직, 지식인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잘 살지만은 그의 인식은 사회 양극화 방지, 인권, 평등 개념 등 의식적 진보적인 과제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흔히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강남 좌파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을 보면 평등성이 있습니까? 양극화를 방지합니까? 아니 불평등과 양극화를 열심히 또 더 심화시키려고 자기 집안에 조국이야 부인 온 가족이 열심히 뛴 집이잖아요. 그런 조국이 어떻게 강남 좌파입니까? 조국은요 도금수저, 천민졸부, 가짜 좌파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국은 도금수저, 강남 천민졸부 가짜 좌파입니다. 제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가 금수저 강남 좌파가 맞지만은 제도를 좋게 바꾸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장난을 했습니다.
자, 흑수저 청년에게 미안하다 했는데 스스로 무슨 수저를 생각하냐는 질문에 강남에 살면 불을 축적해야 되고 진보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불을 축적한 거는 맞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진보를 갖다가 거짓말로 말했지요. 이야기해도 되지요. 거짓말로 말하고 실천했지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흑수저 청년들에게 아무런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어 보이는 사과 반성의 뜻을 밝히자 네티즌이 금수저나 흑수저라는 말이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흑수저야 미안하다. 저는 금수저가 맞습니다. 저런 말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저 싸가지가 맞냐. 뻔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법적이지만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해당 기여가 없어라는 조국의 발언에 대해 이 말을 하면서도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는 강남 좌파지만은 사회 제도가 공평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연 조국이 하고 다닌 처신이 사회 제도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가족과 더불어서 이런 불공평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살아왔느냐. 자기가 가진 학력이나 자기가 가진 사회적 지위, 자기가 가진 권력, 그 얄팍한 좌파의 권력, 일종의 문화 권력. 요즘에서야 뭐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지만은 그가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 살아온 걸 보면 그는 뭐 일종의 문화 권력이었지 뭐 실질적으로 이 여건으로서 직책을 가진 정치 권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좌파들과 가까워서 좌파들만 집권하면 한자리는 할 거라고 예측됐던 문화 권력이죠. 근데 조국이 딸을 가지고 지금 저 난리를 치는 일은 언제 벌어졌냐?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갈 때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얄팍한 좌파의 문화 권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행세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조국에게 지금 정치 권력의 힘이 들어가니까 조국이 어떻게 했는가가 지금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조국의 지금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코린코 다 도망갔죠. 자, 조국 5천이 하는데 코린코와 또 산하의 4개의 펀드는 서울 전철에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사실상 자신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기업에서 따내고 또 그런 거를 발주하는 것도 전부 이 친문들이 가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IT 업계에 있다가 돈 벌어서 이 문화정보화진흥원장에 가고 이런 허가를 내줬지요. 그리고 조국이 취임 한 달 뒤에 공고를 내고 조국 펀드 운용사가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이것까지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이 올해 들어서 아마 지금 뭘 하고 싶어요? 조국이 이제 법무장관을 가고 대통령에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밀고 가기가 어렵게 됐지요. 그러니까 살짝 발을 빼는 국면입니다. 애초에 손해본 거 한 개도 없었죠. 자,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좀 더 조용할 때 하자. 할 건 천지니까. 그래서 보면 와이파이 사업,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또 무슨 스마트 시티 사업, 무슨 에코 시티 사업, 이런 것과 관련되는 이 정권이 내세우는 4차 산업, 뭐 이 선도적 성장, 혁신 사업, 이런 걸 전부 싹쓸이해서 여기에서 돈 겨우 지 돈인지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지만 한 10억 5천만 원 태우고 처남 돈 조금 태워가 그걸 가지고 처남이 살 때 벌써 얼마로 샀습니까? 액면가 500원짜리가 40배 튀어서 이 2만 원짜리 전환 사채를 발행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조국이 이 투자한 코린코 이 사모펀드와 얽히고 설킨 레드, 그린, 그리고 배터리, 블루 펀드 이 4개가 완벽하게 문 정권의 사업들을
이 틱에서 해먹자라는 쪽으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웰스 CNT를 인수했지요. 이 웰스 CNT가 인수와 함께 회사 가치가 지금 400억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국의 이름을 팔아서 가로등 설치 사업 광급공사를 지금 무한대로 수주하지 않았는가. 검찰이 그걸 지금 의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되어서 회사 가치가 이제 수주까지 되기 시작하면서 한 800억대에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회사 가치가 이제 한 1600억대까지 또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지금 코링코가 투자한 4개 회사, 포스링크, 익성, 태영웨이버, WFM 등을 통해서 바이오, 핀테크, 2차 전지, 5G, 비트코인, 암호화폐, 부산 스마트 시티 사업, 이런 것들을 또 서울 광중계기 사업, 이런 것들을 다 따내고, 그래서 문정권의 국정과제에 이어 주요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들의 사업까지 따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을 하고 우회 상장을 하고 인수 합병을 시키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질 수 있겠지요. 자, 이거를 갖다가 진행시키다가 청문회로 지금 들통이 나고,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핵심 3인방이 해외로 튀고 지금 모든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그 중에 이제 상장된 WFM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폭망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조국 혼자서 했겠습니까? 문정권, 서울시, 부산시, 민주당, 그리고 온갖 지자체, 단체장, 청와대 간부 등이 다 연루되어서 두루두루 같이 해먹는 구조가 아니었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조국을 지키려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다들 난리라는 겁니다. 왜? 이게 모든 것이 들통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지금 자기 대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뻥 튀긴다 해놓고 사실은 지 돈 챙기려 하죠. 대선 나가면 요즘 돈 안 듭니다. 여권의 대선 후보가 돈 들 일이 뭐 있어요. 돈 대선 뛰는 돈 대부분 다 보전받을 거고 여기저기서 들어올 건데 뭔 대선 돈이 들어요? 조국은 사모펀드를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지금 사람들을 많이 웃기고 있습니다. 조국은 론스타 때 한국의 대표적인 사모펀드가 론스타지 않습니까? 외환은행을 인수했지요. 조국은 론스타 때 비판에 굉장히 앞장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론스타 사태 때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에 참여했고요. 민정수석 재산 공개 내역에 사모펀드 투자 내역까지도 다 썼다라는 겁니다. 자, 사모펀드의 약정액은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라고 모르는 척 헛소리를 했는데 약정세에는 74억이라 적어놓고 실제로 10억 5천만 원만 하기로 이명 계약을 했다면 이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국은 그야말로 참여연대에서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부분을 잘 보고 자신의 권력이 손에 들어왔을 때 정상이면 한 1년은 그냥 깨끗하게 가고 적폐청산할 때 한 2년 차에는 누가 용돈 좀 주면 받고 3년 차에는 좀 크게 받고 4년쯤 돼야 나도 이제 권력을 갖고 물러나기 전에 막판에 한번 땡기고 갈까 해서 이런 거를 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되자마자부터 사모펀드 판을 짜놓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조국은 관직이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처음부터 해먹으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